굉장히 천재적인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 천재성이 여기서 발현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면 이 욕망이 제거돼요. 이해되세요? 사적 소유 제도 뭡니까? 소유권.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물건이건 내 거, 네 거,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사회가 되면요, 사적 소유 제도가 폐지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대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는 너의 것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저게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네. 소유 제도 자체가 폐지되네요. 모든 건 다 뭐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과 생산자를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소유. 토지도 공동소유. 아파트도 국가 소유, 공동소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너는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거, 뭐 핸드폰 필요해? 자, 핸드폰. 겨울 날씨 추워 파카 필요해? 자, 모니터 파카. 이렇게 줄 테니까 너는 굳이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쓰지를 말아라.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사적 소유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내가 열심히 해도 저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든지 국가가 어떻게 그 배급해주고 핸드폰 필요해? 자, 하나씩.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곧 뭐다? 막스주의가 말하는 욕망의 해결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공산혁명을 해서 이걸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소련. 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왜 망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발 공장이에요. 신발 공장. 그러면 당에서 이번 달 목표량이 딱 하달 돼요. 이번 달에 10만 개 만들어라, 신발. 이렇게 돼요. 10만 쪽. 10만 개를 하나. 그리고 만들어서 10만 개. 만들었어. 보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왼쪽만 만들어요. 왼쪽만 10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오른쪽도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달은 오른쪽 10만 개 만들어야 돼. 내려와요. 그럼 다음 달에 오른쪽 10만 개 만들어요. 문제 해결된 거 같죠? 해결 안 돼. 왜 그래요? 다 사이즈가 똑같아. 여기 지금 사이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다양한 사이즈가 필요한데 이러면 공장에서는 똑같은 사이즈로만 10만 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번에 사이즈 다양하게 해서 10만 개 만들어. 10만 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안 돼. 왜 그래? 색깔이 다 까만색이야. 나는 빨간색 신고 싶은데 다 까만색.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공산주의 경제라는 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근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왼쪽 신발 10만 개 만들고 안 만들고 내 월급은 똑같다 말이야. 어? 내가 보면 똑같아. 내가 왜 굳이 뭐 이렇게 애써서. 그래가지고 소련이 망할 때 여러분 그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네. 고르바초프가 경제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경제개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대화로 나와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옐친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세요? 그때 왜 그런 데모가 일어났냐면, 고르바초프가 한 개혁, 경제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요, 공장에 출근해서 오전에 보드카를 못 마시게 했어요. 그게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의 핵심 사항이에요. 무슨 말이야? 러시아 노동자들이 공장 출근하면 오전 내내 뭐 했다고요? 둘러앉아가지고 일단 한잔해, 날씨도 추운데 뭐 일은 오후에 천천히 하지 뭐. 그래서 다 둘러앉아서 보드카 마셔, 보드카. 그래갖고 그걸 못 마시게 하니까 대모래가 나와가지고 진압하려고 탱크를 보냈더니 탱크 위에 올라가서 탱크 부대 조종수가
대무대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결국 취각하고 마는데 그때 옐친이라는 사람이 이 대무대를 진압을 합니다. 근데 옐친이라는 사람이 왜 그 진압할 수 있었냐면요. 옐친이 러시아에서 제일 많은 술꾼이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말은 안 듣는데 옐친이 나가서 그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야, 미친놈들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보드카 좋아하지만 출근해서 오전 내내 술 마시면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말이야. 이러면서 야단쳐서 돌려보내서 시인 진압하고 옐친이 대통령 된 겁니다. 웃기지도 않죠. 그게 진실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무조건 틀어놓고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제거하는 것이 절대로 해답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순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잘 보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제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를 다듬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때려 엎고 다른 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주사파다. 이게 주사파. 이 미친놈들이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이 경제제도를 다 때려엎고 이미 실패했다는 게 증명이 된 이 제도를 갖고 와서 여기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성을 왜 드리냐면 이 경제제도라는 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뭐예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 특별히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경제제도가 갈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이란 거는 목사님이 보통 욕망이라는 거는 죄를 짓게 함으로 이거 나쁜 거다라고만 많이 설교를 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7장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욕망에는 순기능이 있고 그렇죠? 이 순기능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게 있다. 자, 그런데 막스주의의 이 해결책, 욕망을 제거하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해답이다라는 그 주장을 신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예요? 욕망은 악하다. 재물이고 이성이고 그런데 관심도 갖지 마라. 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금욕주의.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원래 카톨릭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톨릭 신부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한 거 아시죠? 왜 결혼 안 하죠? 금요. 왜 안 하냐면요. 원래 인간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건 뭐냐면 결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수녀들은 뭐예요? 종교적 엘리트예요.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해요.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상. 우리는 뭐예요? 천한 것들. 결혼하고 사는 천한 것들. 우리는 그래서 이 고대 교회 때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출산하는 이후에는 따로따로 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부가 애다 낳고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자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그 자체를 뭐로? 죄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톨릭의 이 기본적인
두 번째로 재물을 향한 욕망, 그죠? 이것도 완전히 죄악시였어요. 카톨릭 교부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죠? 성경 몇 절에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비슷한 말씀은 있는데 똑같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자, 어디로 가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카톨릭 교부들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게 뭐냐면 수도원 제도입니다. 수도원. 여러분, 수도원 제도에서 수도사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생각해요.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무소유가 아름다운 거다. 이게 카톨릭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욕망도 부정하고 재물을 향한 욕망도 부정해서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돈이 떨어져 있어. 금화가. 금덩어리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왜? 더럽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예전부터 그런 금욕주의를 강조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가르치는 교부들도 있었냐면은, 이 사적 소유제도라는 거는, 이 소유제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에덴 동산은 공동 소유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부들이 있었어요. 거의 공산주의죠. 카톨릭 교부들 중에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던 그런 카톨릭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금욕주의는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제일 잘 통하는 게 뭐냐면 이 막스주의 정치경제예요. 왜? 막스도 욕망은 악한 거고 제거해야 될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톨릭 신도들이 왜 쉽게 이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빠져드는지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리고 돌아가는지 이해되세요? 이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왜 빨갱이냐면 얘네들이 옛날부터 금욕주의 전통 그 신앙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 이런 거를 경멸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악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카톨릭 신학의 이러한 잘못된 전통 때문에 사실 서구 역사를 보면 중세 암흑기라고 해요. 중세 암흑기. 예? 중세가 왜 암흑기예요? 이게 카톨릭 금욕주의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중세 암흑기를 끝낸 사건이 뭐냐면요,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루터가 결혼한 거예요. 루터가 원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수도사 출신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수녀랑 했어요. 신부가 수녀랑. 잘했네. 잘했네. 나왔습니다. 네, 잘했어. 아주 잘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잘한 거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수녀와 자기가 결혼을 함으로써 뭐라고 선언했냐면 우리는 카톨릭의 금욕주의와 이제부터 결별한다는 선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 그런 금욕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제도 안에서, 그래서 건전한 연애를 통해서 남녀 간에 그런 교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거를 우리 적극 장려하는 거지, 네?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장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루터가 결혼한 게 카톨릭의 금욕주의와 결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칼빈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세속 직업이거든요. 세속 직업인데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경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네가 양심적으로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것을 다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명을 우리가 세우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갖게 된 그 근원이 종교개혁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정된 게 뭐야? 가톨릭의 금욕주의, 이 개정된. 그래서 이 목사님 모실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내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인간론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인간론은 뭐다? 이렇게 생겼는데